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르복실릭 애시드를 가지고 어떻게 아실할라이드를 아니면은 아실클로라이드를 만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마지막 부분에 에스테르 화합물을 어떻게 가스분해 시켜서 카르복실릭 애시드를 만드느냐, 아니면은 카르복실릭 애시드를 피셔 에스테리피케이션에 의해서 어떻게 에스테르 화합물을 만드느냐, 그것은 특별하게 피셔 에스테리피케이션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반응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와 같은 아실할라이드를 만드는데 사이오닐 클로라이드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이오닐 클로라이드를 카르복실 애시드하고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 OH 대신에 Cel이 만들어진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이오닐 클로라이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카르복실 애시드와 반응시켜줄 때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것을 우리가 언제든지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뭐가 되나요? 사이오닐 클로라이드의 루이스 구조를 그려주는 거죠. 사이오닐 클로라이드의 루이스 구조를 그려주게 되면은 여기가 유독 우리 눈에 많이 띄게 되죠. S는 O에서 전자를 당겨가고 양쪽 Cl에서 전자를 당겨가기 때문에 마음적으로는 괴로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전자가 많이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도 됩니다. 바로 가도 되고, 여기서 전자를 이렇게 밀어 넣어주고 이렇게 가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어떻게 되겠나요? Cel이 바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여기에 있는 파이 결합이 먼저 끊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끊어졌다가 다시 내려올 수도 있겠네 해서 이것이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끊어졌다가. 그러면서 여기에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번호를 매겨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5번. 이게 돼야 돼요. 이게.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와 같은 5번까지의 반응이 전자가 이동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생성되는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서는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떨어져 나온 Cel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조금 여기가 지금 혼돈되게 해놨는데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생성물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여기서 Cl-가 하나가 떨어져 나와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자, 이것은 뭐하고 유사한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이와 같이 OH2 플러스가 되면은 이게 먼저 떨어져 나갈 정도로 하이드로늄 이온은 OH2 플러스는 잘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O에 그 다음에 이쪽에 있고 플러스가 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잘 떨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잘 떨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Cl 마이너스가 이렇게 치고, 그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여기가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아래 CO에 그 다음에 여기는 CL 딱 끝이 났죠. 끝이 났어.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H에 O에 그 다음에 S에 O에 CL이 남게 되죠. 요게 되면서 여기 되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이것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은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SO2가 만들어지고 HCl이 만들어지고 됐죠. SO2와 HCl이 만들어지고 RCOCl이 만들어지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 여기에서 있는 것처럼 여기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치지 않고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밀어넣어주고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밀어넣어주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CL-가 여기를 이렇게 치고 여기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밀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떨어져 나온 CL이 다시 H를 하나 뽑으면은 CL이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여러분들에게 이 메커니즘을 설명을 해주는가 하면은, 자,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죠. 자, 이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전자를 밀어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전자를 밀어줍니다. 그런데 여기가 플러스가 있는데 플러스를 없애지 않고 다시 이렇게 간다는 것은 메커니즘으로 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라는 거죠. 메커니즘으로 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거 플러스를 남겨놔놓고, 플러스는 우리가 플러스를 없애는 게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인데도 플러스를 남겨놔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파이 결합이 끊어질 수도 있는데도 여기에서 구태여 시그마 결합을 끊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은 이것이 과연 정확한 반응 메커니즘인가 할 수 있는 걸 여러분들도 뭐가 되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여기서 끊어주고 여기서 이렇게 끊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여기서 이렇게 끊어주는 반응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석연찮은 것은 여기에 CO 이중결합이 있고 이게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뭐겠나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런 상황에서 CL-가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H를 먼저 이렇게 뽑아주는 경우도 있게 되겠죠. H를 뽑고 그 다음에 플러스를 없애주는 형태도 가능해지게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꼭 메커니즘을 그릴까?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100% 옳은 것은 없습니다. 왜? 그 출발 물질과 그 다음에 생성물을 보고 그 반응 메커니즘을 리즈너블하게 뭐가 되나요? 프로포즈하는 거죠. 전자의 이동에 큰 무리가 없이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반응 메커니즘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제는 반응 메커니즘을 보면서 무조건 화살표가 있는 데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저렇게 갈 수도 있는데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와 같은 메커니즘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다이렉트로 되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됐어. 그 다음에 여기서는 H를 떼낼 수도 있어요. H를 떼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치우고 들어갈 수도. 왜? H를 떼내는 것은 이거하고 같은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이거하고 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H를 떼내고 여기서 이 부분을 먼저 떼내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H를 떼낸다면 HCl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제 그때는 또 여기 있는 CL이 이쪽으로 가가지고 사이클레이션을 여기 있는 CL이 들어가면서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여기가 끊어져 가지고 CL이 여기가 나중에 끊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와 같은 상황이 됐으니까 여기서 먼저 이것을 끊어내고 그 다음에 CL이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CL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것이 끊어지게 되면은 일단은 COCL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상태가 남는데 요 상태는 HO 그 다음 여기가 뭐가 빠졌나요? 지금 S가 빠졌죠. S. 예. 사이오닐 클로라이드가 되는데 이 상태가 상당히 매우 불안정하다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서 전자 이동에 의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거 끊어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SO2가 만들어지고 HCl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그래도 가장 특별하게 문제가 없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요 반응, 이렇게 반응이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에시드 할라이드를 어떻게 카르복실 애시드, 이거는 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죠. 당연하게 여기에 전자가 많이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꽝 치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다시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CL이 떨어져 나가주게 되면은 카르복실릭 애시드 별 부담 없이 그 다음에 무리 없이 반응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번에는 아마이드,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워낙 전자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힘이 없더라도 잘 치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단지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줘야 될 것은 이와 같이 되면 여기가 플러스가 생긴다는 거죠. 플러스가 생긴다는 거죠. NH2 플러스,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를 가지고 치고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암모니아를 한 번 써주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써줘가지고 여기에 있는 H를 뽑아내가지고 NH4 플러스로 빠져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이와 같은 마이너스가 되는 O-가 되는 형태로서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에너지가 떨어져 나가겠어요. 당연하게 셀이 떨어져 나가죠. 그럼 전자를 밀어주고 셀이 떨어져 나가면서 아마이드가 형성이 되면서 여기에 Cl-가 있으니까 이것은 뭘로 빠지겠나요? 나중에는 NH4 플러스 Cl-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암모늄 클로라이드로 빠져나와서 물에 녹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 경우나 OH나 쉽게 할 수 있지만 특별하게 암모니아를 쓰는 경우에 아마이드를 만드는 경우에 있어서는 써주고 그 다음에 요 H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한 번 더 암모니아를 사용을 해 준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아마이드를 가지고 우리가 아마이드를 조금 전에 만들었는데 그 아마이드를 가지고 다시 이와 같은 사이오닐 클로라이드하고 반응시켜 주게 되면 이번에는 뭐가 나이트릴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나요? 아까는 뭐였나요? COOH 화합물을 COCl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SO2와 그 다음에 HCl이 빠져나왔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와 같은 아마이드에다가 이걸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전자를 밀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전자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사이오닐 클로라이드에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무리하게 반응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게 왜? 여기서 이게 가장 관건이죠. 플러스니까 H를 없애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Cl이 하나 떨어져 나왔어. 요 Cl을 가지고 이걸 하나 잡아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전자를 이중결합 쪽으로 밀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 자, 다시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이것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 됐죠? 그럼 NH 결합을 이런 식으로 연결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CO 결합에 있는 전자를 이쪽에 SO 쪽으로 밀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다시 내려와서 이것이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가 되겠죠. 실제적으로 본다면은 번호를 매겨준다면은 여러분들이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내려오는 거 5번, 6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나요? 이번에는 여기에 삼중결합이 있는 화합물 그리고 여기 H 한 개는 남아있죠. H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를 없애기보다는 여기서 H를 바로 이렇게 연결해 줘 버렸으니 여기 플러스는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면서 떨어져 나온 여기서 요거 떨어져 나온 Cl-가 여기를 공격을 해서 H를 하나 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와 같은 나이트릴 화합물을 얻어주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뭐가 빠져나오나요? SO2가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HCl이 빠져나와서 SO2 가스, HCl 가스가 빠져나오면서 우리가 원하는 나이트릴 화합물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마이드 화합물을 어떻게 아민 화합물로 만들 수가 있을까? 자,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아마이드 화합물에다가 그 다음에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를 반응시켜 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H-가 하나가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카르보닐을 치고 그러면은 카르보닐을 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상황이 되겠죠. 여기에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한 개가 여기 가버렸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연결이 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할 때 이때에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여기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죠. 비공유 전자쌍을 전자를 밀어주고 한 번 더 밀어 넣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상황이 되겠죠. 이와 같은 상황이 되고 CN 이중결합에 플러스 뭐 H 플러스 나가면 CN 이중결합이라고 이민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럼 다시 한 번 더 H 여기에서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가 하나 공격을 해주고 밀어 넣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NH2가 있는 아민 화합물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H는 어디에서 들어갔나? 여기에서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요 H 하나는 여기서 들어간 H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이드를 어떻게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하고
반응시켜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아민을 1차 아민을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반응들을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펑셔널 그룹 컨버전을 인트 컨버전을 시작하면서 이와 같은 여기에 어떤 시학이 필요한지, 여기 어떤 시학이 필요한지, 여기 어떤 시학이 필요한지, 여기 어떤 시학이 필요한지를 다 했었습니다. 그죠? 다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냥 화살표라도 이것은 어떻게 가는지,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가는지,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가는지, 여기서 어떻게 가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예측을 해줄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한 번만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메커니즘을 그려보고 하면서 그래 이것은 어떤 시약을 쓰면 좋겠네, 이것은 어떤 시약을 쓰면 좋겠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가 되겠죠.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한 30 몇 가지를 했네. 정확하게 36가지의 반응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럼 이 36가지는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다 포함되는 거죠. 여기에 물음표 하는 데는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물음표를 몇 개를 다시 시학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다 할 수는 없게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물음표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36가지의 반응 메커니즘을 정리를 해본다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뭐가 되나, 물음표가 하나도 없어지고 이 반응을 시킬 때는 시약은 뭘로 넣으면 되겠다, 이 반응을 시키면은 시약을 뭘로 넣으면 되겠다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한 사람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36가지 반응,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유기학 1에서 했던 반응, 그 다음에 유기학 2에서 했던 반응들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는 기억이 분명히 필요하죠. 이렇게 수없이 많은 반응을 다루는데 우리나라 사람 이름이 들어간 게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유기1, 유기2 지금 36가지 반응을 살펴봤는데 전체를 다 포함해서 우리나라 화학자가 개발한 반응이 있었느냐? 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개발한 반응이 엄청 많은 반응 중에서 적어도 텍스트에,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반응은 우리나라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않다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은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뭐라고 되나요? 이게 김정은이죠. 김정은. 네. 어떤 사람 이름하고 같죠. 그런데 이분이 어떤 상을 받았는가 하면은 미국 화학회에 메디시널 케미스트리 디비전이 있습니다. 의학화학 분야가 되겠죠. 그 의학화학 분야 중에서 매년 우수한 일을 한 사람에게 상을 줍니다. 그 상을 받은 분이 또 이분이 김정은 씨다. 이게 대단한 분이죠. 김정은. 자, 여기는 어떤 분인가, 이분은 이름은 김정은이죠. 그 다음에 태어나기는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교포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동경대학을 졸업을 1961년도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때에 마스터 디그리를 동경대학에서 약학과에서 마스터 디그리를 석사학위를 받는데 분야는 오게닉 케미스트리고 유기화학 쪽으로 해서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67년에 미국으로
조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뭘 얻는가 하면은 PhD를 유니버시티 오브 오레곤 대학에서 1970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포스닥을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하버드 대학으로 가게 됩니다. 누구 밑에서? 프로페서 E.J. 코리 밑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업하면서 몇 번 소개를 했죠. 노벨 화학상을 받은 그 그룹. 하버드의 노벨 화학상. 엄청 일을 많이 하는 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세계적인 랩이 되죠. 거기서 포스닥을 합니다. 그때에 포스닥을 하면서 반응을 개발합니다. 뭐로? 그 지도교수 E.J. 코리 교수하고 그 다음에 김정은. 그래서 코리 킴 오키데이션 리액션을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해. 그런데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 하면은 1차 알코올이나 2차 알코올을 반응시켜 가지고 알데하이드로 만드는 옥시데이션을 시켜서 알데하이드로 만드는 그는 반응을 개발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이 왜 없나 하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코리 킴 옥시데이션 리액션을 개발하게 됩니다. 네임 리액션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을 소개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분이 한 일이 요즘 시대가 가장 어려운 것이 뭐가 되나? 코비드 19 때문에 지금 애를 많이 먹죠. 지금은 그렇지만 그 전에는 뭐 때문에 그랬나요? 지금 AI 조류독감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죠.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 조류독감을 하고 이와 같은 김정은 박사하고가 상당히 관계가 됩니다. 이분이 포스닥까지 마치고 브리스톨 마이어 세계적인 제약회사가 되죠. 거기에서 21년 동안을 근무를 하게 됩니다. 21년 동안을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1994년도에 길리아드 사이언스라는 회사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수석 연구원 이제 이런 게 연구자로서는 가장 높은 위치가 되겠죠. 그러면서 거기에 가서 길리아드 회사에 가서 뭘 하는가 하면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타미플루라고 하는 의약품을 개발하게 됩니다. 타미플루는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지금 인플루엔자 즉 AI 조류독감에서 완전한 치료제는 아니지만 거의 치료가 가능하게 하는, 그러니까 치료를 가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렇게 킬하는 것이고 하나는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 방법인데 두 번째 타겟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멀티라는 말을 좋아하죠. 멀티.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게 뭐가 되나요? 밀리언을 좋아하죠. 그런데 밀리언보다도 실제적으로는 더 큰 숫자가 빌리언이죠. 빌리언 달러를.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그 다음에 길리아드 사이언스에서 이것을 개발해 가지고 스위스에 있는 로슈 회사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공로로 인정을 받아 가지고 김정은 박사는 뭐냐 하면은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그 회사의 부회장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참 우리나라를 높여준 그는 분이 이분이죠. 김정은 박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리 킴인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중에서 한국에서 사는 흔적이 하나도 없죠. 한국에서 산 흔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하고는 다른 게 아닌가 할 수도 있죠. 예. 여기서 미국으로 유학 가기 전에 3개월 동안 비지팅으로 서울대학에 와서 생활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분은 일본에서 태어나고 일본에서 자라고 일본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 그걸 알기 때문에 정체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서울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와서 보니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있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일본에서 다시
오레건 대학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3개월이 중요한 시점이 됐는데 3개월 사이에 한국에 있는 여성분을 만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를 한국어로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국 문화를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죠. 이제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이분이 여기서는 지금 여기는 현재 뭐라고 해놨나요? 지금 바이스 프레지던트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길리아드 사이언스에서는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지금은 우리나라에 와서 또 다른 벤처기업들을 도와서 세계적인 의약품, 제약을 만드는 일들의 후배들을 도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 이름으로서 미국 의학화학회 이런 데서 상을 받은 분도 이분이 처음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계적인 일을 해가지고 했던 일도 우리가 처음이고 여러분들이 AI 조류독감 하면은 이와 같은 타미플루를 아는 분들도 있고 아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릴 때 이와 같은 예방접종을 맞았어요. 한 5, 6년 전인가 그 이전인데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에 유행을 했을 때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가 하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이게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치료제를 다 맞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돈은 한정돼 가지고 있고 치료 약도 한정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순으로 어린 나이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는 다 맞추고 나머지 어른들은 뭐 참고 안 맞도록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릴 때 그와 같은 타미플루 치료제를 다 맞았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맞는 것만 구경하고 우리는 안 맞았죠. 못 맞았죠. 돈이 없어서 그 당시에는. 지금은 다시 또 맞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 이렇게 한국인의 어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그렇게 세계적으로 훌륭한 일을 한 분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은 알코올, 1차 알코올이나 2차 알코올 화합물에다가 N클로로숙시니마이드 이거죠. 이와 같은 화합물하고 DMS, 다이메틸 설파이드를 반응시켜주고 그 다음에 트라이에틸아민을 반응시켜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가 되나? 우리가 했던 PCC 옥시데이션이나 그 다음에 스웨렌 옥시데이션이나 이런 것들하고 스웨렌 옥시데이션도 두 번째 단계에서 옥사일 클로라이드를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트라이에틸아민을 쓰는 그런 형태죠. 이분도 이와 같이 반응을 시켰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1차 알코올이나 2차 알코올에서 카르보닐 그룹을 얻는 이와 같은 반응들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논문을 그때 언제 1972년도에 이것은 저널 오브 아메리칸 케미컬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미국에서 나오는 저널에 누구하고 실었나요? 여기에 프로페서 이제 코리하고 그 다음에 김정은 이분 둘이서 실었죠. 그래서 이게 그때의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는 거죠. 이것은 코리-킴 옥시데이션 리액션이다. 코리-킴 반응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알려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다이메틸 설파이드를 쓴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있는 비공유 전자상을 쓴다는 이야기고 N하고 N클로로숙시니마이드 이 결합이 상당히 약합니다. N하고 Cl 사이에. 그래서 조금 특이하지만은 여기에서 전자를 이렇게 밀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반응 메커니즘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게 반응이 진행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CL이 여기 붙고 그 다음에 N-가 되죠. 그 다음에 N-가 다시
이쪽에 있는 S 플러스에 있는 것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Cl 하나 떼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가 되는가 하면은 Cl 마이너스가 하나 떨어져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N에 그 다음에 S가 연결돼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플러스가 돼 가지고 있는 상당히 요 결합이 그럼 약한 상태가 되겠죠. 약한 상태가 되겠죠. 이게 N, S, 그 다음 한쪽은 플러스니까. 그럴 때에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OH에 있는 비공전지상이 꽝 치고 들어갑니다. 꽝 치고 그 다음에 전자를 위로 밀어 넣어주게 되죠. 이제 위로 밀어 넣어주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CL이 하나 원래 있던 것이 떨어져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끊어지지. 여기가 끊어지니까 요게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서 OH에서 S 쪽으로 전자를 밀어줬으니까 이런 상태로 돼가지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은 지금 플러스가 한 화합물에 이상하게도 뭐가 되나요? 플러스 돼가지고 있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N-가 요 H를 하나 뽑습니다. 그러면서 M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마이드 형태로 석신 이마이드 형태로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플러스는 이제 하나 없애주면 되겠죠. 그래서 없애주기 위해서는 다이메설 설파이드니까 원래는 이게 CH3가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트라이에슬 아민을 가지고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 H를 하나 뽑아주게 됩니다. H를 하나 뽑아줘.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떨어져 나가죠. 이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가 H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런 형태로도 가능해 주게 되겠죠. 여기에서.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런 형태. 즉 여기에서 이런 그룹으로 전자를 이렇게 밀어 넣어주고 이렇게 밀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올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 플러스가 하나 빠졌네, 그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뭐가 되는가 하면은 다이메설 설파이드가 빠져나갑니다. 다이메설 설파이드 냄새가 거의 계란 썩는 냄새 비슷합니다. 그거보다는 좀 더 약합니다. 계란이 썩는 냄새보다는. 그래서 다이메설 설파이드가 빠져나가고 남는 것은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 가만히 보세요. 여기에서 가만히 보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여기가 이중결합이 되고 여기가 이중결합이 되죠. 여기서 이렇게 된 이중결합이 되죠. 여기가 끊어지죠. 여기도 가면 여기가 이중결합이 되고 여기가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카르보닌이 만들어지고 R1에 R2에 뭐가 되나? 알코올이 1차 알코올이나 2차 알코올이 옥시데이션 돼 가지고 카르보닐 그룹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코리킴 리어전트라고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사면은 바로 쉽게 되는 거죠. 메커니즘은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고 아마 우리가 수없이 많은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그려보고 했지만은 그래도 이 메커니즘만큼은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지. 왜? 우리나라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 반응이니까. 그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간절히하게 노벨상을 기다리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이 노벨상을 수상했으면 좋겠다. 노벨 화학상이나 물리학상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또 해결할 수도 있게 되겠지만은 이와 같은 반응들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구자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인데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사람 이름을 걸고 한 것은 이분이 처음이니까 이분 반응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기억을 하는 것도 중요한 어떤 한 방향이 되겠죠. 예. 자, 그렇다면 타민플루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이런 게 생기죠. 타민플루가. 실제적으로는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복잡하지 않은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물질입니다. 구조가. 간단하잖아요.
이 상태로 6고리 화합물에 지금 카이랄 센터가 몇 개나 있나? 하나, 둘, 세 개나 있는 거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서도 다른 유일하게 길리아드 사이언스만 이걸 한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리딩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결과를 내게 된 거죠. 지금까지도 지금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지금 유명한 타미플루를 합성한 유명한 합성들이 6가지 이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성을 했는데 그 중에서 상업적으로 바로 성공을 한 것은 이게 맨 처음이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업적을 일을 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김씨성을 달고 있는 김정은 박사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그때는 우리는 정말 우리 온 나라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되나 결정을 했죠. 젊은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가 되나 치료제를 예방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주사를 맞고 나머지는 뭐 어떻게 되더라도 괜찮다.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코비드 19도 그런 어떤 이와 같은 바이러스 제재, 바이러스를 대처하기 위한 의약품만 개발이 된다면은 아주 성공적인 게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도 각 나라마다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화학을 하는 입장으로 봐서는 어느 그룹이 지금 유리한지 그 다음에 참 이런 경우에서도 우리나라가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바람은 있지만 그것은 뭐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어쨌든 타미플루가 하는 역할은 바이러스는 자기 혼자 정식을 못하죠. 바이러스는 자기 혼자 정식을 못하고 특별하게 이와 같은 그 바이러스들은 대부분 뭘 하는가 하면은 이 DNA 구조로 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RNA 구조로 돼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DNA 구조가 되면 이게 항상 이렇게 헬릭스 구조가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RNA 구조는 이게 헬릭스 구조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한 가닥으로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것이 변형이 가능해요. 변형이 가능해.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제약회사에서는 이것을 잘 안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꾸 바뀌니까 그 제약을 그냥 바뀌는 순간마다 그 새로운 약품을 개발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그 시장이 그렇게 넓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제 조류독감이 되면서 이것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면서도 이게 워낙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거는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면은 지금은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있으니까 막 서로들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RNA 바이러스 형태는 변형도 잘 하지만은 또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보면은 자기 혼자 번식을 못 하는 거죠. 생식을 못 해.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건 숙주가 필요한 거죠. 사람이든지 이렇게 숙주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세포 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우리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해서 자기가 거기서 정식을 하는 거죠. 정식을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바깥으로 내보내면 이게 무수한 숫자가 늘어나 주게 되겠죠. 그런데 이 치료제가 하는 역할은 여기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블락을 시켜버리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나요? 다른 말로 하면 고사되겠죠. 더 이상 번식이 안 나니까 그 다음에 그 번식이 많았을 때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는데 번식을 하지 못하게 되면 증상이 약화가 되겠죠. 그러면서 서서히 소멸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 사항을 한 번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지금 김정은 박사라든지 다른 분들이 우리가 AI 조류독감 치료제를 만드는데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사용했구나.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코비드 19 바이러스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좋은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네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